오늘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한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1946년 고 정지용 회장이 세운 현대자동차 공업사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1967년 미국 포드자동차와 기술제휴 관계를 맺으며 비로소 현대자동차라는 이름의 회사가 세워집니다. 이 당시 현대자동차는 포드의 자동차를 면허 생산만 하는 작은 자동차 기업이었습니다. 그랬던 현대자동차가 오늘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독자 생존의 길을 선택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독자 생존 전략의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펀이죠. 현대자동차는 창사 초기 미국 포드와의 제휴를 통해 자동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거는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1970년 고 정지용 회장은 포드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향후 사업의 확대를 위해 양사가 공동 출자해서 엔진 제조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포드는 이전부터 현대차를 자사가 추진하던 월드카 계획에서 자신들의 월드카를 값싸게 생산해줄 아시아권 생산기지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미천도 없었던 현대자동차가 독자 모델 개발에 나서게 된 계기는 포드의 이런 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이 사건에서 포드가 보인 태도에 대해 국가적인 모욕으로 느꼈다고 표현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독자 기술 없이 해외 제조사의 기술에만 의존했던 신진자동차가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현대차는 이러한 노선 변경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을 것이며, 때마침 당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자동차의 국산화를 장려하고 있었던 덕분에 국산 독자 모델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드와의 결별을 준비하기 시작한 현대자동차였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자동차의 자체 개발과 관련된 원천적인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말이 통하는 건설적인 사업 파트너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연이 닿았던 새로운 스승이 다름 아닌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였던 것입니다. 1960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동차 사업부로 출발한 미쓰비시 자동차는 크라이슬러와 합작해서 사업을 확대하며 1970년 물적 분할을 이룹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일본 내수 시장을 잡지 못해서 고민이었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에는 이미 토요타나 닛산 같은 공룡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외에도 혼다, 스바루 등 쟁쟁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게다가 미쓰비시는 이미 1960년대에 한국 진출을 노렸다가 좌절했던 경험마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현대자동차가 포드와 결별하고 미쓰비시 측에 먼저 기술 제휴를 타전하면서 두 회사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일설에는 정주영 회장과 쿠보 도미오 회장과의 친분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스승을 구한 현대자동차는 곧바로 새로운 차량의 밑바탕이 될 요소들을 얻게 됩니다. 그 요소란 1세대 미쓰비시 랜서의 후륜 구동 플랫폼과 세턴 엔진이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공짜는 아니었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주요 요소들만 갖춰졌다고 해서 당장 차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생산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현대자동차는 뜻밖의 인연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인연은 바로 멀리 영국에서 건너온 경영자 조지 턴불이었습니다. 조지 턴불은 1970년대 들어 만년적자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브리티시 레이랜드를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자동차 전문 경영인이었는데요. 하지만 회사 내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후발주자였던 현대자동차에 덜컥 입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동차 선진국의 신차 개발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기에 현대자동차는 그에게 부사장 자리를 주고 포니의 개발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브리티시 레인랜드에 소속되었을 당시 중저가형 승용차로 인기를 끌었던 모리스 마리나의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포니의 개발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이탈 디자인의 창업 디자이너인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의뢰했습니다. 포니의 각진 외관 디자인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당시 주지아로가 한창 전개해 나가고 있었던 스타일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세대 피아트 판다가 있죠. 이러한 디자인은 당시에 아직 산업 역량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의 사정을 고려해 생산성을 최우선시한 디자인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첫 독자 개발 승용차는 1세대 미쓰비시 랜서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외장을 입힌 이른바 스킨 체인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포니라는 이름의 컨셉트카로 공개되기에 이르죠. 이렇게 컨셉트 단계까지 개발이 진행된 포니는 1년 4개월의 시간을 더 거쳐서 개발이 완료되었고 드디어 1975년 대한민국 시장에 출시가 이루어집니다. 포니는 미쓰비시 랜서에 사용되었던 1.3L 그리고 1.4L 세턴 엔진을 탑재했고, 패스트백 세단형 모델을 기본으로 3도어 해치백, 5도어 외건 등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포니는 시판 첫 해에 무려 1726대가 판매되며 승용차 연간 판매량 43.5%를 점유하기에 이릅니다. 등장하자마자 시장을 석권해버린 것이죠. 당시의 자동차는 매우 고가의 소비재로 상위 계층에서나 접근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연비 등에 힘입어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보급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포니는 1976년 첫 수출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에콰도르에 5대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1978년에는 12,200대까지 수출이 늘게 됩니다. 포니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976년 중동에 처음 수출된 이래 중남미, 아프리카는 물론 이제 유럽을 비롯한 세계 40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업의 요람이며 선진제국의 유수한 자동차들이 각축하는 유럽, 현대자동차는 1978년 이곳 네덜란드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니는 1984년에 이르게 되면 캐나다 수입차 판매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죠. 그리고 1982년 포니는 포니2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포니2는 한층 현대적으로 변모한 외관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기존 4등식 헤드램프를 일체형으로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윈도우 몰딩, 도어 패널 등등 많은 부분에서 더욱 세련된 스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테일램프 역시 직사각형의 콤비네이션 램프로 변경되어 세련미를 더했죠. 차체 형태는 5도어 해치백형 모델과 픽업 트럭 형태의 두 가지만 출시했습니다. 초기형의 3도어와 외건형은 판매량이 저조한 관계로 단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포니2는 1985년 포니 엑셀과 프레스토가 등장하기 전까지 현대자동차의 소형 승용차 라인업을 책임지고 있었고 영업용 차량으로 1990년까지 판매가 이어집니다. 90년대까지 국내에서 포니 택시가 종종 보였던 이유도 여기 있었던 것이죠. 포니는 저렴한 가격과 준수한 상품성으로 높은 판매량을 꾸준히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자동차 대중화를 선두에서 견인했습니다. 포니는 1970년대 당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기반이 너무나도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내리기 어려운 과감한 결단력으로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한 끝에 탄생한 현대자동차의 포니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포니는 2022년 대한민국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등록문화재 55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아의 첫 번째 승용차 모델 브리사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